오늘의 주간학당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정신줄을 제대로 놓았을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2022년 4월의 어느 날, 일본의 한 잡지사로 20대 여성과 그녀의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나루미. 그녀는 당시 일본을 뜨겁게 달구고 있던 어떤 정신과 전문의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구여친입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해 그 의사를 고소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폭력과는 뭔가 양상이 좀 달랐습니다. 여태껏 자신이 얼마나 해괴망측한 피해를 입었는지 나루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 앞에서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 사는 간호사인 20대 여성 나루미는 2년을 근무했던 병원을 얼마 전에 그만두었습니다. 성희롱 이슈가 발생해서인데요. 분명 피해를 입었는데도 제대로 해결을 해주지 않는 병원의 무책임한 태도에 나루미는 크게 낙심하며 퇴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원래부터 멘탈이 썩 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도 자주 받았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의지도 많이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이런 사람이 밖에서 또 그런 험한 일을 당했으니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녀는 퇴사 후 약간의 우울 증상과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결국은 참다 못해 약의 힘을 조금 빌려보기로 하는데요. 잘 알려져 있듯 몇몇 수면치료제는 사람의 중추신경, 즉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부로 복용했다가는 진짜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료진과 대면 상담한 후에 정식으로 처방을 받아야 하죠. 나루미는 인터넷으로 갈만한 병원을 검색했고 그러다 도쿄 클리닉이라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멘탈 클리닉으로 조그만 개인 병원이기는 하지만 다른 곳도 아닌 도쿄 최고의 번화가 가부키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땅값 비싼 곳에 있는 병원은 왠지 더 환자를 잘 볼 것 같았는지 나루미는 고민할 것 없이 당장 도쿄 클리닉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인 그녀는 어떤 게 소위 말하는 약발이 제일 좋은지 대충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건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D정과 F정이었는데요. 이 D정과 F정은 불면증의 효과가 탁월하기는 하지만 위험한 것들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걸로 손꼽히는 치료제인지라 나루미조차도 이 두 가지를 같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환자가 요구한다고 무작정 오케이 하는 의사는 없을 테니까요. 라고 생각했는데 기우였습니다. 도쿄 클리닉의 원장인 당시 나이 50세 이자와 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녀의 요구대로 바로 두 종류 모두를 쓱쓱 내주었습니다. 문진에서 처방까지 몇 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감기약을 지으러 내과에 가도 이보다는 오래 대면할 겁니다. 나루미는 처음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D정, F정이 이렇게 쉽게 지을 수 있는 거였나 싶었죠. 그러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나루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저것 깐깐하게 따져대는 의사보다는 이렇게 달라는 대로 시원하게 내주는 쪽이 훨씬 마음에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나루미는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습관처럼 도쿄 클리닉을 찾게 되었습니다. 불면증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제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자와 준 앞에 가서 앓는 소리 몇 마디만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푹 잘 수 있는 마법의 물질을 얻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루미의 몸에 또 다른 이상 증세가 생겼습니다. 산부인과 쪽으로 문제가 발생해 항생제가 필요해졌는데요. 나루미는 도쿄 클리닉을 찾은 김에 이자와에게 항생제도 같이 좀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항생제는 왜? 몸이 좀 아파서요. 어디가? 그게 산부인과 쪽이요. 어떤데? 내가 좀 봐야겠는데? 당연히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그에 적절한 처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옷을 벗어야만 볼 수 있는 산부인과 진료를 남성 정신과 전문의가 봐주겠다는 건 자칫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요. 태어나기 짝이 없는 닥터 이자와에게 나루미는 멋쩍은 웃음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해졌으니까 농담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결과론에 불과하겠지만 이때 나루미가 좀 더 싸한 기분을 느끼고 도쿄 클리닉과 아예 연을 끊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 나루미에게는 도쿄 클리닉에 계속 다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저 치료제를 받기 위해서였을까요? 항생제 해프닝이 있고 얼마 후 이자와주는 나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밥 한 끼 사겠다는 건데요. 이때는 2021년 그 징글징글한 역병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시기여서 나루미는 레스토랑에 가는 게 좀 망설여졌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제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댁에 가서 배달 음식 먹으면 안 될까요? 나루미는 이자와에게 이미 심적으로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특히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직업윤리에 크게 위배되는 일이고 간호사인 나루미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녀는 주치의와 사적으로 친밀해지는 것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2배는 많은 남자인데도 말입니다. 이날 두 사람은 신주쿠에 있는 이자와준의 고급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의료계의 종사자로서 말도 잘 통했을 뿐더러 나루미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다이어트나 피부, 미용과 관련된 약에 대해 이자와가 척척 잘도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화는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천장 있고 벽 있는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와인까지 나눠 마신 두 남녀. 그들은 점점 로맨틱한 분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성이 자기보다 나이가 2배 많은 남자와 사귄다고 하면 혹시 불순한 의도, 그러니까 용돈 벌이를 위해 가짜 연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사기 마련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루미는 이자와와 사귀기 전부터 이미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빠뻘이었던 그였지만 이자와에게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위트도 있었고 감각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가부키초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준준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잘생기고 친근한 인사로 정평이 나 있을 정도였으니 나루미가 그를 좋아하게 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식으로 여자친구 자리를 차지하게 된 그녀는 이제 일주일에 2-3번 이자와의 집에 머물며 반동거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신혼부부나 마찬가지인 셈이니 서로 눈만 마주치면 불꽃이 튈 수야 있겠지만 문제는 그 정도가 좀 심하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자와는 함께 있을 때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육체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나루미는 처음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받아주었으나 그녀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위를 강요하는 이자와가 가끔은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나루미는 이러다가 아이라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 피임약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이자와가 남은 피임약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데요. 나루미는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피임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자와 준을 위해서라도 꼭 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고 아이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비록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준비하면서 별거 중인 상태라고는 해도 어찌됐던 현재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 피임도 하지 않고 다른 여성과 연애를 한다는 건 여러모로 이자와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했습니다. 나루미는 이를 배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나루미에게 아내와 곧 이혼이 마무리될 것이며 이후엔 너와 결혼해 아이도 낳고 싶다는 달콤한 말을 매일매일 속삭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태어날 아이 이름까지 미리 지어서 종이에 적어 나루미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남자친구에게 나루미는 점점 더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의지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만날 때마다 요구되는 관계에 모두 응했으며 피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교제는 반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건 이맘때쯤입니다. 나루미는 이자와의 아파트에 놀러 갔다가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한다며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자와가 이거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면서 음료를 건넸는데요. 나루미는 남자친구의 호의가 고마워 깨끗하게 잔을 비웠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여기에서 끊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루미는 이자와의 집이 아닌 자신의 방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하던 와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단짝 친구 에이코였습니다. 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남자친구 집에서 기절해 있었어? 그것도 다 벗은 상태로. 자초지종은 이러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통이나 전화를 주고받으며 수다 떠는 사이인 나루미와 에이코. 이날도 에이코가 나루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몇 통을 걸어도 받지를 않는 겁니다. 콜백도 없고 말입니다. 나루미는 단 한 번도 에이코의 전화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위화감과 더불어 불안감까지 느끼게 된 에이코는 나루미가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죠. 그러자 도저히 못 이기겠다는 듯 비로소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나루미,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나 나름이 남자친구인데 얘 좀 데리고 가주시겠습니까? 무슨 소린지 당최 이해가 되질 않아 눈만 껌뻑이던 에이코에게 이자와는 나루미가 지금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으니까 깨워서 좀 데리고 나가달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본인이 깨워서 본인이 보내면 될 걸 왜 자기한테 오라가라 하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으나 에이코는 걱정되는 마음에 밤 늦은 시간인데도 곧장 이자와가 알려준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나루미는 이자와의 아파트에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기절한 듯 맨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에이코가 뺨을 살살 때려가며 깨워봤지만 그녀는 두 눈이 죄다 풀려서는 깬 건지 안 깬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에이코는 일단 나루미에게 옷을 입혀준 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녀를 부축해 끙끙거리며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곤 택시를 잡아타고 나루미의 집으로 가 그녀를 방 침대에 눕혀주었습니다. 이때 에이코는 화가 단단히 나 있었습니다. 이자와 준이 자신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가사의한 광경을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색이 애인이라는 사람이 실신한 듯한 여자친구의 옷을 입혀주지도 않고 돌아갈 택시도 대신 잡아주지도 않는다는 건 에이코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네 남자친구 정말 이상한 사람 같다면서 나루미에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전해 들은 나루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쓰러진 거야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랬다 치더라도 왜 옷을 홀딱 벗고 맨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는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자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화가 시작되자마자 그는 대뜸 고함을 치며 얼른 다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오라고,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라고 협박인지 명령인지 모를 말을 일방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지난밤의 기억이 모두 증발된지라 그가 왜 고함을 지르는지는 알 수 없던 탓에 나루미는 내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나 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잔뜩 화가 난 남자친구를 달래주기 위해 서둘러 다시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나루미가 도로 그 이상한 남자의 집에 갔다는 걸 알게 된 친구 에이코는 도저히 기분이 찜찜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 이유를 설명하기는 애매하지만 그 이자와라는 남자는 아무리 봐도 나루미의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에이코는 나루미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저씨, 나루미가 이상한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그 남자 집에 한번 가보지 않으실래요? 의기투합한 나루미의 아버지와 친구 에이코는 이자와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찾아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파출소에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경찰을 대동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인터폰을 누르자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며 이자와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사람 하나가 튕기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루미였습니다. 그녀는 눈이 다 풀려있던 지난밤과는 달리 이번엔 마치 머리 꼭대기까지 각성이 된 사람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친구는 나루미를 보며 동공이 비정상적으로 열려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딸을 반강제로 이자와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온갖 소란스러운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이자와는 방 안에서 명상의 시간이라도 갖는지 머리카락 한 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자와의 아파트를 벗어난 세 사람은 그 길로 신주쿠 경찰서로 가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혹시 남자가 딸에게 위험한 짓을 한 건 아닌지 수사를 좀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자와 준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조사를 할 수가 없었죠. 피해 접수 바로 다음 날 나루미가 혼자 신주쿠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취소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루미는 자신의 변화가 무엇 때문인지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자와의 의료 행위에는 분명 문제가 많았습니다. 잠도 잘 오고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다면서 그가 나루미에게 늘 처방해주는 일명 이자와 스페셜은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같이 먹어선 결코 이로울 게 없는 것들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었습니다. 간호사인 나루미가 위험하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죠.
그러나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나루미는 남자친구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 주는 것들을 꼬박꼬박 먹었습니다. 먹지 않았다가는 널 순종적으로 만들어야겠다면서 개수를 더 늘리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말을 듣는 편이 나았습니다. 이러니 몸에도 마음에도 무서운 변화가 생기는 건 너무 당연했습니다. 2021년 9월, 나루미는 아예 본가를 나와 이자와의 아파트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녀는 다른 병원에 취직을 하는 대신 도쿄 클리닉의 프론트 업무를 봐주면서 매달 이자와로부터 월급을 받았습니다. 몸과 마음, 집, 거기에 돈까지 이제 그녀의 삶은 통째로 한 남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전까지는 말로 상처를 준다든지 윽박을 지른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걸 먹인다든지 했던 이자와의 데이트 폭력은 이때를 기점으로 양상이 변합니다. 대놓고 주먹질, 손찌검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루미의 몸 이곳저곳에는 멍과 생채기가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요구되는 육체 관계에는 응해야만 했습니다. 남자는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일컬어질 만한 짓까지 나루미에게 강요했고 그 광경은 비디오 카메라에 그대로 녹화되었습니다. 이자와 스페셜 때문에 늘 머릿속이 몽롱했던 그녀는 그저 남자가 하자는 대로 따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저 이자와 준이라는 사람 나이 50에 정력도 참 왕성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실까요? 그렇다면 그 생각 접으셔도 됩니다. 이 남자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잘 알려진 비약, 씨알 등을 비타민 먹듯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매일 그걸 먹고 매일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특이점을 놓고 추후 사건을 보도했던 일본의 한 기자는 이자와 준이 성행위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성의존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진단을 받은 바는 없다고 알려집니다. 나루미의 처방전은 그야말로 어마무시했습니다. 이자와는 1회 진료에 무려 31종류의 약을 한꺼번에 30일치나 지어줬고 그 안에는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다수 섞여 있었습니다. 훗날 다른 의사들이 보고 기겁을 하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31종류 가운데에서도 약 10종류 정도는 나루미가 아니라 이자와가 먹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인고 하니 본인이 본인한테 저런 처방을 하면 기록이 남아 보험회사 등 다른 의료 관련자들에게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루미의 이름으로 지어서는 자기가 빼돌렸던 겁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진짜 약쟁이는 나루미가 아니라 이자와였습니다.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물질들을 오용하고 남용해오고 있었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도파민 작용에 중독이 된 상태였죠. 차이라고는 마약은 불법적으로 생산이 되고 그가 먹는 건 제약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찍어낸다는 점밖에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약, 씨알까지 마구잡이로 입에 넣었으니 심신이 멀쩡할 리가 있을까요? 알고 보니 정신과 전문의가 매일 정신줄을 놓은 채 진료를 봐왔던 겁니다. 그는 나루미와 똑같은 방식으로 친한 환자들의 명의를 이용해서 자신이 먹을 것들을 빼돌렸습니다. 이 환자들은 처방전을 척척 잘 내주는 의사를 찾다가 도쿄 클리닉에 단골이 된 사람들이었으니 이자와에게 협조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앞서 잠시 이자와가 가부키초 아가씨들 사이에서 준준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의사로 군림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친한 환자 중 일부가 바로 이 아가씨들입니다. 일본 최대의 활락가 가부키초에서 유흥업에 종사하는 아가씨들이 건강한 멘탈을 유지하기란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전문의의 도움을 좀 받아보고자 가까운 도쿄 클리닉에 갔더니 여기 원장이 다른 병원에서는 여간해서 내주지 않는 약들을 달라는 대로 막 퍼주는 겁니다. 이러니 단골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가씨들은 원하는 것을 간편하게 손에 넣고 이자와는 처방전 장사로 짭짤하게 수입을 올리고 이들은 그야말로 윈윈 그 자체의 관계였습니다. 그가 제일 자주 처방했던 것은 이 알정입니다. 알정은 인체에 도파민을 치솟게 해 흥분과 각성을 유발하는데요. ADHD 환자에게 정식으로 사용은 되고 있지만 워낙 위험해서 오용 남용 시 마약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자와는 의사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알정만 무려 102만 정을 처방했습니다. 102정 아니고 102만 정입니다. 이는 일본의 모든 의사들이 처방한 알정의 30분의 1에 달하는 수량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이 기록은 이상하기 짝이 없는데 정부도 의료계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감시 감독 체계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멋대로 알정의 처방을 남발해 환자를 중독시켰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중독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 의사의 껍데기를 쓴 마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본가에 짐을 가지러 들른 나루미를 부모님은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딸이 늑다리 정신과 의사와 사귀기 시작한 뒤로부터 점점 이상해져 가는 게 확연히 보일 정도니 부모로서 당연히 둘 사이를 말리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나루미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110 경찰서였죠. 그녀는 출동한 경찰을 향해 부모에게 감금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며 눈물 지었고 경찰은 그들을 일단 분리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루미는 보무도 당당하게 이자와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이자와가 전화로 코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남자친구가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아파트 그리고 클리닉에 갇혀 그의 기분을 맞춰주는 데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함께 밥을 먹고 약을 먹고 관계를 하고 두드려 맞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루미는 이자와의 휴대전화를 보고 그가 다른 여성들과도 친밀하게 연락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남자친구가 원망스러웠던 그녀는 이자와의 눈앞에서 집안에 쌓여있는 고위험군 알약을 몽땅 다 긁어모아 약 200정 가까이를 한꺼번에 삼키는 무모한 행동을 벌였는데요. 비타민도 200알을 한꺼번에 먹으면 큰일이 날 겁니다. 그러나 이 긴급한 상황에도 이자와는 나루미를 말리지도 않았고 구토를 하게 하거나 치료를 하지도 않은 채 멀뚱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윽고 나루미의 상태가 위중해지자 이자와는 미적미적하다가 응급구조원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 길로 들것에 실려 앰뷸런스를 타게 된 나루미.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당시 상의는 제대로 입고 있었지만 하의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벗은 건지 다른 사람이 벗긴 건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라 쳐도 속옷 하나 바지 하나를 입혀주지 않고 여자친구를 그 상태로 제3자들에게 노출시키는 게 과연 상식적인 판단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새벽 3시 응급실에서 연락을 받고 병원에 달려온 나루미의 부모는 인공호흡기를 낀 딸이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자 기쁨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딸의 몸 곳곳에 멍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구의 짓인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뻔했죠. 나루미의 아버지가 분한 마음에 씩씩대고 있던 그때 휴대전화로 메시지 한 통이 들어옵니다. 보낸 사람은 이자와 준, 딸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당신 딸이 왜 그 모양 그 꼴인 줄 알아? 당신 정자가 썩어서야, 이 양반아. 도저히 50대의 사회인, 그것도 무려 전문의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냈다고는 믿을 수가 없는 이 유치하고 저급한 메시지에 부모는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술 더 떠 이자와는 이런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나는 나루미보다 훨씬 나은 여자도 30만 원이면 꼬실 수 있어. 아니면 여자 의사랑 결혼해도 되고. 그럼 불쌍해지는 건 나루미겠지. 에휴, 불쌍하다, 불쌍해. 나루미의 부모는 화를 꾹 눌러 참았습니다. 이런 꼴까지 당했으니 당연히 딸이 이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병원에서 체력을 회복한 나루미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는커녕 곧바로 이자와의 아파트로 가버렸습니다. 이때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수갑이라도 채워서 방 안에 가둬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딸은 엄연한 성인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간 분명 또 경찰이 출동하는 일로 번지게 되겠죠. 부모는 딸이 정신을 차리고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나루미의 상태는 한층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 늘 날카로운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집 아니고 집 밖이고 개의치 않고 스스로 몸에 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루미는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덕분에 되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한 마트 주차장에서 몸에 뻔벅이 된 채 속옷 차림으로 서 있던 나루미를 행인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날 이자와와 나루미는 마트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별 시덥지도 않은 걸로 다투었고 나루미는 가방 안에 있던 얘기를 꺼내 위험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자와가 옷을 벗으라는 명령을 했고 나루미는 또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자와가 보는 앞에서
마치 공연이라도 하듯 상처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펼치는 이 기괴한 쇼에는 별다른 전후관계도 기승전결도 없습니다. 약쟁이들이 취해서 아니 절여져서 벌이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이해 못할 행동이니까요. 결국 놀란 행인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이자와는 나루미를 버려둔 채 어딘가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도망을 친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데 배울 만큼 배우고 살 만큼 산 사람이 저러는 겁니다. 약이라는 게 참 이만큼이나 무섭습니다. 그 길로 나루미는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처음 나루미가 불법 물 중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는 현직 정신과 전문의가 만든 이자와 스페셜에 절여진 합법물 중독자였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신주쿠 경찰들은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이자와 준과 나루미 사이에 있던 모든 일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나루미의 몸에 있는 상흔들을 근거로 동거녀의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며 2022년 3월 이자와 준을 정식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조회해본 결과 이자와는 정말이지 화려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07년 진찰을 하던 중 여성 환자를 희롱하고 폭행해 2년간 업무를 정지당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정신과 전문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처벌은 일체 없었습니다. 2008년에는 클리닉에 다녔던 여성 환자와 사귀다 헤어진 후 스토킹과 협박을 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반드시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을 병원 프론트를 보는 간호조무사에게 처방하게 시킨 것이 발각되어 의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금액은 50만엔, 우리 돈 약 500만 원입니다. 적절한 액수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경찰서를 들락날락 했으면서도 이자와 준은 정신을 못 차리고 끊임없이 클리닉의 환자들을 희롱했습니다. 여자들에겐 자신의 그곳을 한번 만져주면 원하는 처방을 해주겠다는 역겨운 소리를 남발했고 남자들에겐 인터넷에 좋은 후기를 남기면 공짜로 진료를 봐주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리뷰 이벤트를 병원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2019년 또 여성 환자를 폭행해 상해죄로 입건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상담 중 자신의 심기를 거슬리게 한다는 이유로 환자의 머리채를 잡고 책상에 쿵쿵 내려 찢는 등 의사가 했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을 저질렀는데요. 재판은 약 2년이 지난 2021년에 열렸고 이자와는 이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루미와는 2021년 3월부터 사귀었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재판 결과가 막 나왔을 때였겠죠. 나루미는 자신의 주치의가 이런 끔찍한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것을 전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과연 그녀가 도쿄 클리닉에 갔을까요? 아니, 적어도 이자와 준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품었을까요? 그녀는 무려 1년여간을 질 나쁜 전과자에게 묶인 채 폭행을 당했고 약물을 투여당했고 성적으로 유린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다 죽기 일보 직전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 잡지사를 통해 나루미의 인터뷰가 폭로되자 일본 전역은 떠들썩해졌습니다. 절대 다수의 의사 선생님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괜히 의심을 한 번씩 해보게 됐고 이에 정신과는 물론이고 다른 과목의 의사들까지 억울하게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이자와는 몇 번이고 체포됐다 풀려났다 체포됐다 풀려났다를 반복했습니다. 파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새로운 피해자와 새로운 혐의가 계속해서 나와섭니다. 심지어 환자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나 강간 혐의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2023년 2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이자와는 이 모든 게 피해자를 자처하는 자들의 모략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들이 망상에 젖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처방을 해주는 게 뭐가 나쁘냐고 되레 사람들에게 따져 묻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했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나마도 집행유예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좀 더 가중되어 나온 형량이고 수상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수감 중으로 보이며 2심, 3심에 대한 소식은 언론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년 4개월이 과연 적절한 형량인지는
앞서 나온 벌금 500만 원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의사로서의 소명의식도 인간으로서의 윤리의식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자에게 아픈 이들을 맡겨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나 또는 우리 가족이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우연히 어떤 병원을 찾았을 때 이 같은 의사를 마주치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일본의 일부 여론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이사와 준에게서 의사 면허를 빼앗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 앓던 병을 금세 고치는 것은 일생일대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부디 훌륭한 의사 선생님만 만나셔서 항상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주간학당을 좋아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